안녕하십니까.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김킴 변호사, 상호간에 대하여 경례 충성! 시청자분들께 대하여 경례 충성! 뜬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뜬금없네요. 민망해요 좀. 그래도 우리는 프로입니다. 오늘 할 건 해야죠. 경례를 굉장히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전 전역한 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 진짜 김변도 오래됐네요. 오래되셨잖아요. 저는 그만큼은 아니고. 꽤 저 한 됐죠? 5년? 5년 정도 저는 됐죠. 법무관 갔다 왔으니까. 법무관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뭐 군대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되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국방에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오래됐지만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새록새록 어제 일 같습니다. 가끔 꿈도 꿔요. 그죠. 풀려서 다시 가는 꿈 꿔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군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군 제도의 변화, 조직의 변화, 그리고 군과 관련된 인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병사들의 인권과 관련된 또 이 인권이 개선되려면 법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특수 조직이잖아요. 근데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병사들은 민간인 시절과는 좀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안내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민간인들이 밖에 사회생활하다 범죄를 저지르면은 일반 형법에 혹은 특별형법에 적용을 받아서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이 기소해서 민간법원으로 이제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군인 신분에서는 군대 안에서 죄를 지어도 군형법에 적용을 받고 군대 밖에서 죄를 지어도 군형법에 적용을 받고 민간인과의 차이점은 민간인들은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군인들은 군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서 기초조사를 받죠. 그렇죠. 일단 장병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장병에 대해서 처음 수사를 하는 군사법경찰이라든가 군검찰인데 근데 그렇다면 군검찰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확보가 돼야지 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각 군 검찰대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4단급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 폐지를 하고 참모총장 직속기관으로 검찰단을 만들어버리면은 아무래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조금 더 공정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참모총장 밑에 바로 직속기관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군검찰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방부 및 각 군의 91개의 검찰부가 운영되고 있어요. 많네요. 군 검찰부가. 많아. 사실 민간 검찰보다 많거든요. 많죠. 숫자가. 그렇다면 근데 이거를 이제 제도를 개선을 해서 91개 군 검찰부가 운영되면 사실 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에 있어서 시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투명성이 좀 이렇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91개 군 검찰부를 이제는 국방부랑 육해공 각군 참모총장 4개의 검찰단으로 바꾸는 거죠. 4개의 검찰단만 운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이 개선이 되겠죠. 고양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내용을 담은 군 검찰의 조직을 변경하자는 입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또 되게 중요한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중요한 게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이라는 게 원래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통 민간인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러죠. 근데 군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승인의 주체가 지휘관들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민간인인데 잘못을 해서 조사를 받으면 경찰,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그만인 건데 군대에서는 이제 이 제도 하에 군 검찰이 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의 승인이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불필요한 그렇죠. 불필요하죠. 개입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 개입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밖에서 시각으로 봤을 때 굳이 그런 제도를 놔둘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속영장이라는 것 자체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그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내주는 건데 중간에 뭐 어떻게 지휘관의 개입이 없이 다이렉트로 검사가 청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군 검사를 이제 직무를 수행을 하려면 민간사회 검사처럼 변호사, 판사, 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이제 선별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법조인인 군 검사가 법률 검토랑 사실관계를 해서 김변 얘기한 대로 군 법원에 영장 청구해야겠다라고 하면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지휘관의 승인이라는 사실은 민간인의 사법제도와 비교해봤을 때도 불필요한 단계가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면 군 법원은 그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이제 절차 개선도 당연히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입법도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군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왜 중요하고 필요하냐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군 검찰 단계 그리고 수사 단계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누군가가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군인 신분에서 우리 병사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군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기소돼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겠죠. 근데 이제 민간인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죄의 유무를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면 우리 민간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심, 2심, 3심을 거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3심만 대법원이고 1심, 2심이 사실심인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법적 공방을 벌이는 거는 1심, 2심, 사실심에서만 있는 거예요. 증거를 뭐 제출하고 막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것들.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한 바를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1심, 2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1심, 2심, 사실심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에 반해서 군대에서 만약에 병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하게 되죠? 일단 군사법원에서 일단 뭐 1차 군사법원에서 재판, 2심 같은 경우에도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 그리고 3심만 민간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얘기 드린 민간인들이 1심, 2심의 사실심을 민간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데 반해서 병사들은 제일 중요한 사실심을 이제 군사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기 때문에 3심인 대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일반 민간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혹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좀 라는 이제 불리한 우려가 느낌을 있을 받을 수 수도 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제 자기가 이제 불합리하다고 느낀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대법원으로 간다면 사실 뒤집히기는 거의 어렵다고 어렵죠.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사들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으면 1심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심에 대한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관할을 전적으로 갖고 군사 재판의 2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인 판사들이 그걸 심리를 하고 사실심에서 혹시라도 1심에서 내가 이 부분 정말 억울해서 증인으로도 부르고 싶고 이 증거에 대해서 뭐 감정도 해보고 싶고 했는데 못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률 개정이 이제 예고돼 있고요. 특히 사실심을 외부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또 장병들의 인권이 고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군사 재판이 변하게 된다면은 또 새롭게 공정한 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그다음 또 추가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호변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인데 호변이 이제 상급자예요. 근데 막 합의를 하라고 막 종용해. 근데 계속 봐야 되고. 근데 제가 국선 변호인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할 때까지 봐야 되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중간에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이제 생겨가지고 선임이 돼 있으면은 완충제 역할도 해주고 방어막 역할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 생활을 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이 군변이 설명하신 게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데 합의를 종용한다, 불합리하게 했을 때 사실 막막하거든요. 막막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군 생활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병사에 관련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일단은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그때. 그죠, 근데 그죠. 이런 제도가 이미 2019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내 친지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어떤 불합리한 일을 겪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욱이 군대 안에 있으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병사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꼭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제도가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병사 영창 폐지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제일 해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군대에서? 거죠. 네,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영창은 병사에 대해 가지고 최대 15일까지 구금을 할 수 있는 징계 처벌인데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구금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법관에 의해 가지고 영장에 의해 한다는 영장주의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창제도는 구금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법관이 아닌 지휘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영장주의 위반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는 지금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 가지고 영창제도 폐지를 추진을 했고 최근에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계류 중이라고. 네, 계류 중이고 이제 조만간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데요. 사실 영창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직감적으로. 직감적으로요? 오래됐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뭐 해방 이후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구한말 시대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정말 오래된 일이죠.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게 개선되고 바뀌었어야 될 이제 제도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각계 분야의 노력이 이제 더해져서 이제는 진짜 국회 그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근데
영창제도가 폐지가 되면은 군기강 유지에 혹시 문제가 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지는 않을까요? 아,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병사들의 행동 개선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해서 영창을 폐지하되 군기교육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군기교육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여기에 가 있는 동안은 똑같이 군생활은 가산이 됩니다. 아,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역이 늘어나는 건 가도. 똑같은데 군기교육제도는 각각 병사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이제 범한 군법 위반에 대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서 남은 군생활에 또 성실히 할 수 있게끔 군기교육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것처럼 군생활과 관련해서 특히 병사들의 군생활과 관련해서 군 검찰, 군 법원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법률의 개정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유일한 분단 국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 되고 또 군생활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나 또 군입대를 얼마 앞두지 않은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제도적 장치들의 개선과 그리고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최선의 늘 다하셔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를 포함한 많은 장병들의 국방의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 바깥 세상이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고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살아가는 그런 유튜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날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면서도 건강에 잊지 않으시게 건강하게 제대하시기를 다치지 저희가 말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정말 고생 많으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격려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단추 잠궈야겠네요. 그럼요. 국군 장병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충성!